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수험생활 팁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거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4월까지는 그러니까 시험 치르는 4월까지는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나서는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에 오니까 이게 도저히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다녔는데 그 도서관이 이렇게 어둡고 이런 독서실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약간 백색 소음, 노래도 약간 틀어주고 평상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가지고 뭔가 일 끝나고 가서도 좀 졸린 게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혹시 이런 조금 밝은 분위기의 도서관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형 독서실이라는 독서실인데, 저도 관리형 독서실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3기 개강하고 한 7월 정도 되니까 공부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날씨도 되게 더워지고 이러니까 막 지치고 그래서 되게 독서실 가더라도 엎드려 자는 시간도 많고 이래가지고 공부 장소를 조금 바꿔봐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같이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이 관리형 독서실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관리형 독서실이 뭔지 몰랐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약간 정말 말처럼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스스로 안 되는 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독서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교시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 1교시 동안은 공부하고 종 치면 쉬는 시간 15분 정도 갖고 다시 2교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교시로 나눠가지고 고등학교처럼 이제 종도 치고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도 사실 나중에 돼서 보니까 다들 이동하시긴 하는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막혀있는 곳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뚫려있는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엎드려 자다 보면 되게 좀 창피한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은 다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엎드려 자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주위 시선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 더 집중도 좀 잘 됐던 것 같고, 제일 좋았던 거는 시간 관리가 되게 잘 돼요. 이게 1교시부터 9교시까지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1, 2, 3교시에는 노동법하고 점심 먹고 뭐 4, 5, 6교시에는 행정하고 이런 식으로 교시별로 제가 그 공부 계획을 짤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공부가 안 되시거나 스스로 이 시간 관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독서실 같은 데 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다 고시촌에 있다 보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잠깐 졸다가 깨서 보면은 나만 지금 집중 못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자극이 되게 저는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형 독서실, 꼭 이 고시촌 아니더라도 본인 사시는 집 근처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펜 관련된 건데, 사실 펜은 제가 진짜 안 써본 펜이 없었던 거 진짜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이름 잘 익숙하지 않은 펜들도 알파몬 같은 데 가가지고 많이 써봤는데, 실제로 그 고시촌 대로변에 보면은 알파몬과 크게 지하에 있잖아요. 그거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갈 때마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둘러보면서 뭐 살만한 거 없나 해가지고 펜 써보고 사가지고 써보고 이랬는데, 사실상 제일 많이 쓰는 게 에너겔이랑 사라사 0.7을 노무사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 좀 맞는 걸 고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한 2달 전 모의고사 볼 때는 주로 이 시그노펜이라고 해가지고 0.5거든요. 이게 보면은 펜촉이 좀 얇고 다른 요런 이렇게 눌러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딱딱한 느낌, 펜이 얇아서 그런지 좀 딱딱하고 정자로 글씨가 되게 잘 써지는 편인데, 저는 요런 느낌의 좀 딱딱하고 얇은 펜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확실히 글씨는 예쁘게 써지는데 빨리 글씨를 못 써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다 보니까 빨리 글씨를 못 쓰고, 다른 두꺼운 잉크펜으로 쓴 사람들 답안 사이에 껴져 있다 보니까 그 답안을 보다가 제가 이걸로 쓴 답안을 보니까 확실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했던 게 3개인데, 하나는 사라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겔, 세 번째가 제트스트림. 제트스트림이 셋 중에는 제가 느꼈을 때 제일 편하다고 느꼈는데, 이것도 막상 써보니까 이런 완전 잉크펜보다는 눈에 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에너겔을 시험장에 가지고 갔는데, 요게 그냥 에너겔도 있고 그 다음에
퍼머넌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조금 더 묵직하고 좀 더 딱딱한 느낌? 얘가 좀 흘려지게 써진다고 하면은 얘는 조금 더 이렇게 각지게 써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 마지막에는 최종은 얘로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쭉 써보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드리는 건 사실 처음부터 자기가 시험장에 가지고 갈 펜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0.7 이상을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잉크펜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 답안만 한 장만 본다라고 하면 아무리 얇은 펜으로 써도 잘 읽히는데, 앞에 되게 두껍고 그런 펜으로 써있는 답안을 쭉 교수님이 보시다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딱 얇은 펜으로 쓴 게 딱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확실히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다른 사람들이 두꺼운 펜으로 쓴 걸 쭉 보다가 제 답안을 보니까 확실히 이게 사이에 껴져 있으니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겠다라고, 펜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펜을 써보시고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걸 고르시되, 심은 한 0.7 이상, 그다음에 잉크펜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나 조금 팁을 드리자면, 시험장에 펜을 가져가시잖아요.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펜을 5개 정도 가져간 것 같아요. 이 종류별로 되게 많이 가져갔었는데, 심은 어차피 중간에 글씨체가 바뀌면 안 되니까 심은 똑같은 걸로 하되, 펜 대가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겔 퍼머넌트 0.7이 이 제트스트림에도 들어가고 그냥 일반 에너겔 펜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펜을 다 요 10만 사가지고 펜에 바꿔 끼워놓고 요 3개다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 펜으로 쓰다 보면은 손이 되게 아프고 글씨가 되게 안 예쁘게 써지는 순간이 와요. 그럼 펜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펜대가 달라지면 잡는 모양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지 그 압박 가해지던 부분이 달라져가지고 글씨가 또 조금 다시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펜 2~3자루 정도 가져가셔가지고 펜을 바꿔가면서, 대신 심은 똑같은 걸로 끼시고 펜을 바꿔가면서 조금 사용을 하시면은 더 글씨를 마지막까지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다음은 제가 자주 썼던 것 중에 갱지가 있거든요. 이 갱지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거 줄 때 요 갱지에다가 막 줬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냥 일반 공책보다 훨씬 까끌까끌해서 그런지 연필로 쓰면 되게 부드럽게 잘 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책보다는 얘 여러 장 가지고 다니면서 접어가지고 써보고 그냥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워낙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목이 진짜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손목에 무리가 덜 가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갱지랑 연필 조합이 되게 손목에 무리가 덜 가요. 그리고 볼펜 같은 경우도 일반 A4 용지에 쓰는 것보다 갱지에 쓰면 훨씬 뭔가 촥촥 달라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공책 같은 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갱지 A4 용지처럼 한 묶음으로 이렇게 팔아요. 가면 한 3,000 얼마인가? 4,000원 조금 안 했던 것 같은데 아예 한 묶음 사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은 요 스티커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형광펜으로 해도 되고 그냥 볼펜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요건 제 느낌이 좋아가지고 썼던 건데, 이제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를 요약집에다가 목차 키워드에다가 했는데, 쭉 마지막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중요하다라고 찍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찍어주는 것들을 그냥 펜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별 3개 이렇게 쳐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요 별 스티커를 사가지고 빨간색은 정말 중요한 거, 노란색은 2번째 단계를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A급, B급, 특A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색깔을 정해놓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렇게 조금 중요한 것들을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펜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 활용해보시면 조금 그래도 더 나중에 볼 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짜잘짜잘한 팁인데 이런 게 되게 공부하면서 그냥 재미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스터디 플래너 관련된 건데, 사실 워낙 스터디 플래너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원래 막 계획을 되게 빡빡하게 짜거나 아니면 막 되게 계획적으로 짜가지고 공부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고 좀 크게 많이 짜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요 계획을 조금 자세하게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사용했던 플래너인데 이게 알파문고에서 제가 샀거든요.
이 스터디 플래너, 2달 스터디 플래너인데 지금 이 시기에 조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2달치 쓸 수 있게끔 안에 속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 며칠인지, 그 다음에 D- 며칠인지, 오늘 공부할 거 크게 한번 정리하고 이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쭉 어떤 거 공부할 건지 쭉 쓰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 여기 쫙 자세하게 조금 계획을 짜는 거고, 요거랑 병행해서 한 판짜리 그냥 A4 용지로 달력처럼 나와 있는 거에 과목같이 이렇게 큰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범위나 내가 공부해야 될 자세한 양 같은 경우에는 요 플래너를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이게 1,200원. 1,200원인데,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지금 만약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2달에 한 개씩,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면 이 6권을 정말 빽빽하게 한번 채워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 한 스터디 플랜 2달짜리를 정말 빡빡하게 다 채워가지고 마지막 시험날에 정말 잘 내 실력을 발휘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유용하게 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에 썼던 거는 지금 어디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썼던 아이템을 소개해드리자면, 사실 이 모양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에는 글로도 많이 쓰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도표라든지 아니면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넣잖아요. 그때 활용하면 좋을 만한 모양자인데, 사실 뭐 강사님 중에서 모양자를 따로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자주 쓰는 것들 그렇게 파시는 분인데 그것도 되게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게 되게 자주 잘 깨져가지고 그냥 여기 문방구에서 파는 그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용으로 썼는데, 요거 2x2로 그냥 쓰기에 되게 좋고 큼직큼직한 이런 도형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요 모양자예요. 이것도 알바문고에서 샀는데, 이게 보면 초등학생들 막 그런 들이 쓰는 모양자가 생겼는데 원도 되게 크기가 다양하고 여기 삼각형 거 조그만 것들, 네모도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막상 가서 이제 그리다 보면은 큰 2x2 말고 이렇게 뭐 이렇게 주변에 원이 여러 개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그릴 때는 조그만 이런 모양자가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시험 때 되게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보기 좋은 게 확실히 눈에 잘 들어요. 그래서 도형도 꼭 이렇게 손으로 그리지 마시고, 모의고사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손을 그려도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시험 봐시면은 요런 모양자 활용하셔갖고 딱 정자로 그리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모양자 같은 거 조그만 아이템들 들어있는 거 하나랑 큰 게 자주 사용하는 이런 2x2라든지 큰 삼각형, 큰 원형은 이런 거 2개 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요. 특히 시험 다가오면은, 시험이 조금 많이 남았을 때는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험이 얼마 안 남다 보면은 지금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해서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되게 사람을 많이 괴롭히거든요. 저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래, 이게 무리였어. 무슨 동차는 동차야. 유예라도 붙으면 정말 다행이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한다고 될까라는 의심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시험 직전에 사람들이 되게 페이스를 많이 잃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시험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 관리라는 건 너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림동, 그러니까 고시촌으로 출퇴근하면서 마지막에 공부를 했는데, 같이 공부하는 분이랑 그 점심시간에 나가서 매일매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그 먹는 데 쓴 돈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뭐 한 반나절 정도는 그래도 조금 쉬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렇게 조금 보냈고, 그리고 제가 그 시험 한 2주 전인가? 진짜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하루는 너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쉬고 잤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다시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정말 너무 공부가 안 되고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억지로 앉아있는 거 뭐 저는 약간 한 반나절 정도는 쉬시는 게 조금 더 다음날에 공부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막 수액 같은 것도 저 맞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그런 영양제 같은 것도 조금 맞고 정말 안 되는 날은 좀 한 반나절 정도 쉬면서 몸과 마음을 조금 회복을 하시는 게 더 다음날을 위해서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시험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싶은 거, 시험 끝나면 하고 싶은 걸 진짜 쭉 다 썼어요. 내가 시험 끝나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상상하면 되게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상상하면서 최대한 빨리 시험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요것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팁은, 저는 공부는 정말 스터디메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나만의 싸움이고, 공부라는 게 그렇죠. 나만의 싸움이고 하지만 이런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친한 친구나 뭐 엄마 아빠나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말한다고 해도 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줘요. 내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거를. 근데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얼마나 이제 걱정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끝까지 같이 좀 공부하고 응원해 주시는 스터디메이트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지막 그 3기 노동법 수업에서 만났던 분들이랑 마지막까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랑은 독서실을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 관리형 독서실을. 그러면은 쉬는 시간 있으면 나와서 간식도 같이 먹고 그냥 점심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중간중간 판례 뭐 외우는 것도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힘든 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수다 떨고 나면은 확실히 이게 뭔가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위로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연락하면서 이제 오늘 공부한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도움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는데,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끝까지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마음 맞는 스터디메이트를 구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외로워요.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스터디메이트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짜잘한 이런 제가 수험생활하면서 느꼈던 팁들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조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